북한의 미사일은 평안북도 방현에서 동해상으로 쐈는데요. 900km 이상 날아갔다라고 지금 비행거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라는 건데,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8일 원산에서 지대함, 즉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 등을 겨냥한 순항 미사일을 쏜 지 한 달 만에 지금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쐈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미국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양해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뒤로 빠지고 이 당분간 위임을 통해 이 대북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제재부터 온갖 이야기를 들어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매우 불쾌하고 당신들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사일 발사로 응답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7, 8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시진핑도 만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우리 가지고 왜 너들이 딜을 치고 있냐, 우리가 너들하고 상대한다고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사일 응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미사일 응답이 중요한 게요, 6월 15일 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도발로 네 말 안 듣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북한의 반응이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은, 북한은 오늘 남조선에서 계획을 표방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오늘에도 통일 문제와 북남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북남 관계의 전도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즉 북한에는 노동당이라는 이 정권의 공식 기구와 또 각종 이 조평통인이 조국전선이 있는 외곽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입장을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바꾸는데요. 이거는 이 외곽 조직에서 발표했는데, 7.4 공동성명 45주년을 맞이해서요, 남조선에서 골백 번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든 외세 의존 정책이 민족 우선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숙미 4대의 구태가 민족 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해결을 기다리는 천사만사를 제쳐두고, 해결할 일이 남북 간에 엄청 쌓여 있는데 미국 상전에 찾아가서 위대한 한미 동맹이 자신에 뿌리고 그것이 있어 오늘이 있다느니 뭐니 하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 못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느니, 대화를 해도 미국 승인하에 하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으니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비난했고요. 즉, 이 한국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사실상 공식 반응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국전선 성명 내용에는 이런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기 내부적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일면에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자, 북한이 결국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과는 우호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없다면서 세게 튕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촛불 민심이 넘겨준 권력을 제 멋대로 남용하면서 진미굴종의 행적부터 새기고 있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주 앉는다 한들 무슨 말이 통할 수 있겠으며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손을 잡고 가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태권도 시범단을 끌고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관 중인 장웅은 이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올림픽 단일팀 추진 우승 얘기다. 스포츠와 남북 교류 혼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포츠로 남북관계 물꼬를 틀 것이라는 한국의 기대에 대해서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미국의 버여웨이, 즉 미국의 소리 방송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권도 대회 축사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 이건 북한이 주도하는 거죠.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 3일 청와대에서는 토마스 바허 IOC 위원장을 접견해서도 이 남북관계가 꽉 막혔는데 IOC가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할 길을 열어줬다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G20를 이렇게 방문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베를린에 이 쾌러브 재단 초청으로 연설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보내는 베를린 어떤 선언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9년간 보수 정권 하에서 남북 대결로 치달았는데 이제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면서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신베를린 선언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냈던 드레스덴 선언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선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베를린 선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드레스덴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 동서독 통일을 상징하는 독일에 가서 무슨 남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어떤 정치가 남북 문제마저도 이벤트로 해서 한건 위주로 상징적으로 독일에 가서 발표하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문 대통령은 일단 참여정부 당시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 남북 간의 대화 구조를 복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북한이 미국 국방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다탄두 ICBM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사드로 요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모두 13종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둘레가 크고 끝이 뭉툭한 화성 14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성 14형의 탄두수가 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쏠 때는 한 개로 올라가지만은 떨어질 때 다탄두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여러 발이 떨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이 화성 14호를 이렇게 설계했고,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은 화성 13형은 유사한 모양이지만은 하나의 탄두였다고 합니다. 다탄두는 이 발사가 된 다음에 대기권 밖에서
기존의 이 탄두 안에서 새로운 다탄두들이 나와가지고 분리되어서 대기권 안으로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탄두를 요격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 대수도 지금 한국의 국방부가 추정하는 100대보다 많은 250대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개만 생각하고 있는데 250대쯤 되면 언제 어디에서 북한 전역에 이동식 발사대를 숨겨놓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한국의 언론이 하는 어떤 세계 리더들의 포럼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과 화해를 기대하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전략적 상황이 아주 다른데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때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가기를 희망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때와는 다르게 북핵의 위협에 직접 직면해 있고 또 중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패권주의적인 입장을 강화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머지않아 북한의 핵기술이 더 진전됨에 따라서 협상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결국 주변국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북한에 손을 드는 방식이나 아니면 초강력 북한에 대한 봉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쨌든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하 제의에 운전석에 앉았는데 니는 회장이 아니고 회장 기사다. 기사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이 북한은 싸게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고 대자를 놔버렸습니다. 자, 문 대통령 앞으로 북한한테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하려고 이럽니까?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숙미 4대의 구태가 민족 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해결을 기다리는 천사만사를 제쳐두고 해결할 일이 남북 간에 엄청 쌓여 있는데 미국 상전에 찾아가서 위대한 한미동맹이 자신에 뿌리고 그것이 있어 오늘이 있다느니 뭐니 하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 못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느니 대화를 해도 미국 승인하에 하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으니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비난했고요. 즉, 이 한국에 표방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오늘에도 통일 문제와 북남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북남 관계의 전도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즉 북한에는 노동당이라는 이 정권의 공식 기구와 또 각종 이 조평통인이 조국전선이 있는 외곽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입장을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바꾸는데요. 이거는 이 외곽 조직에서 발표했는데 7.4 공동성명 45주년을 맞이해서요. 남조선에서 골백번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든 외세 의존 정책이 민족 우선 공모함 칼빈슨 등을 겨냥한 순항 미사일을 쏜 지 한 달 만에 지금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쐈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미국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양해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은 뒤로 빠지고 이 당분간 위임을 통해
이 대북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제재부터 온갖 이야기를 들어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매우 불쾌하고 당신들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사일 발사로 응답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7, 8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삼각 북한의 미사일은 평안북도 방현에서 동해상으로 쐈는데요. 900km 이상 날아갔다라고 지금 비행거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라는 건데,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8일 원산에서 지대함, 즉 미국의 항공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시진핑도 만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우리 가지고 왜 너들이 딜을 치고 있냐, 우리가 너들하고 상대한다고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사일 응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미사일 응답이 중요한 게요, 6월 15일 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도발로 네 말 안 듣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북한의 반응이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은, 북한은 오늘 남조선에서 계획을